안녕하세요. 한일재단에서 자문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일정상학회 사무국장 안진영입니다.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한일 경제협력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팬 인사이트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게다가 2025년은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맞이하여 한일 양국 관계를 되돌아보고 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향후 어떻게 상호 협력하여 발전할 것인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많은 협력을 해왔는데 한일 경제협력의 과거 60년간 과정과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을 맞이하여 한일 경제협력과 주요 산업별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0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무역, 직접 투자, 제조업, 경쟁력을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무역 및 직접 투자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점점 낮아져 왔고 제조업 경쟁력에서는 한일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무역 측면에서의 한일 경제 환경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대일 수출과 수입은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진 196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11년에 각각 396.8억 달러, 683.2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뒤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 중 일본 비중은 국교 정상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1973년에 3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에는 4.6%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전체 수입 중 일본 비중은 국교 정상화 이후 증가 추세를 보여 1967년에는 44.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2023년에는 7.4%에 불과합니다. 해외로부터의 직접 투자를 나타내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에는 1965년 이후 2012년까지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3년부터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직접 투자 전체 중 일본 비중은 1965년 이후 197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 그 이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국 제조업 경쟁력을 나타내는 UNIDO, 즉 국제연합개발기구의 CIP 지수를 1990년 이후 통계로 살펴보면 한국의 경쟁력은 상승 추세를, 일본의 경쟁력은 하락 추세를 보인 결과 2022년에는 한국이 4위, 일본이 8위로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일본과의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추세를 근거로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고 각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한일 경제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단계별로 한일 경제협력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단계는 1965년에서 1969년으로 한일 국교 정상화 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는 1965년에 국교 정상화 이후 한일 경제협력 방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교 정상화 관련 양국회의는 1951년부터 있었지만 1962년 11월 김종필 오이라 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1965년 6월 22일에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됨에 따라 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이때 한일 기본조약과 함께 한일 어업협정, 제1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협정, 한일 청구권 협정, 문화재 협정이 함께 체결되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대한민국에 제공하고 유무상 자금은 10년간에 걸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또 별도의 교환 공문을 통해 상업차관, 즉 상업상의 민간 신용 공여를
3억 달러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금의 첫 번째 특징으로 포항제철 건설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상업차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들 수 있는데, 상업차관의 내용은 한국의 기계,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일본 수출입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그 대금을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일 국교 정상화는 일본에게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는데,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의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당시 한국은 미국 다음에 제2위 수출 대상국이 되었습니다. 제2단계는 1970년에서 1980년대로 한국의 고도 성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은 주로 일본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였고, 한편 한국 경제는 연평균 10%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 제2차부터 제6차까지의 계획이 실시된 때였는데, 당시 한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금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 10년간 제공되었는데, 한국 정부는 이 자금을 포항종합제철공장 건설 등 광공업 분야와 사회 간접 자본 및 서비스 분야에 활용하여 한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일본으로부터 원자재와 자본재를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최종재를 미국에 수출함으로써 한일 간의 협력 관계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편 1970년대 한국이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분업체제 구축을 도모하였는데,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 임금 상승과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1973년 전후로 한국에 대한 직접 투자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후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저조하였다가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가치 상승과 서울 올림픽 관련 투자로 인해 일본 대한 직접 투자는 다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플라자 합의 이후 삼저 현상이 도래하고 일본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일 무역 적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3단계는 1990년대에서 2000년대로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이후 장기 침체를 겪었고,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점차 약화되어 갔습니다. 제조업의 공급망이 기존의 한일 관계에서 한중일 관계로 다변화되는 시기였습니다. 대일 무역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1992년 1월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한국에서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즉 한일재단과 일본에서는 이란산업기술협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한일재단은 이후 수많은 사업을 통해 특히 한국 중소기업들의 기술 역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1997년에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본은 IMF 지원 시스템 하에서 한국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 대한 지원은 제1선 자금으로 총 350억 달러가 준비되었는데, 그 구성은 IMF 본체 210억 달러, 세계은행 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40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제2선 자금으로 220억 달러가 준비되었는데, 그 구성은 일본 100억 달러, 미국 50억 달러, 유럽 등의 70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한일 간에는 통화스와프도 체결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20억 달러를 시작한 이후 증액이 되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최대 금액인 700억 달러가 유지되었다가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인하여 2015년 2월에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전면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1998년 10월 한일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한일 FTA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양국은 2003년 12월에 5개 교섭 원칙을 확인하고 FTA 교섭에 돌입하였으나, 한국 측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요구하고 일본 측은 제조업의 관세 철폐 등을 요구하면서 대립하는 등 현실적인 협상이 어려움으로 인해 교섭이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1992년 8월 24일 오전 10시 이 문본이 바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입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한국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중국은 한국에 있어서 수출은 2003년부터 수입은 2007년부터 제1의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구조가 기존의 한일 경제협력 구조에서 한중일 경제협력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일본은 부품 소재 및 장비,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 조립의 형태로 분업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부품 소재 분야에서의 대일 수입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 이것이 대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제4단계는 201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기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악화와 회복 과정을 겪었고 제조업의 공급망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기존의 한중일에서 한중일, 동남아로 재편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한일 간 긴밀한 경제협력이 도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아베 정부의 등장 등으로 양국 간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경제협력은 그다지 현실화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함으로써 한일 경제협력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다만 수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은 다른 형태를 통해서 협력을 하면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수출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일본의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유도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를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진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2022년 들어 한국 정부는 한미일 공조 노선 정책을 취하였고 그에 따라 한일 관계는 이전에 비해 회복되었습니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일 간 협력 체제는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 한일 간의 갈등 심화와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지만 한일 간 무역 측면에서는 양국 간 교류가 약화되어 갔습니다. 즉 1990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한국의 무역 및 외국인 투자에서의 대일 의존도는 201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어 왔습니다. 일본 비중을 1990년과 2023년으로 비교해보면 수출은 19.4%에서 4.6%로 수입은 26.6%에서 7.4%로 신고금액 기준 외국인 투자는 29.3%에서 3.9%로 낮아졌습니다. 한편 중국 경제의 부상에 따라 한국과 일본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한 GVC, 즉 글로벌 밸류 체인을 구축함에 따라 한일 양국의 직접적인 협력 관계는 더욱 약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무역 측면에서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최근 2023년 경우 베트남이 제3 수출국이자 제6위 수입국이 되는 등 동남아 국가와의 무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위 경제 전체 차원의 고찰을 통해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초기에는 매우 높았던 한국 경제의 대일 의존도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점점 약화되어 간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